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 우리 교재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쭉 설명하고 주택이 끝나면 그다음 토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보면 헷갈립니다. 실제로 토지나 주택이나 같이 연결해가 함께 봐야만 안 헷갈리거든. 주택을 하든 토지를 하든 모두 소유자 개인별로 합니다. 소유자 개인별 합산하지. 소유자 개인별로 플러스 전국에 있는 재산세 대상의 주택 가운데서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 공시가격의 합산액 말 그대로 공시가격 똑같이 시가합시 내기죠. 공시가격의 합산액 요 금액이 얼마를 초과한답니까? 6억이 초과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자. 종합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 기업별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두 번이나 되어 있네. 공시가격 합산액 이거는 5억이 초과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 80억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봤던 기출문제도 차고용 토지로서 이제 1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억. 왜 80억 초과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금액 반드시 봐야 됩니다. 6억이 초과된다. 5억이 초과된다. 80억 초과된다. 이렇게 초과할 때 이 금액까지는 재산세를 받고 초과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동떨어진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의 연장선상입니다. 가액을 합쳐서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세를 받고 일정 금액이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집이 10억짜리다, 12억짜리다, 공시가격이 딱 정확히 12억짜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12억짜리다. 종부세 부과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개인별로 그렇거든. 그리고 바로 앞에 문제가 그 2번 지금 니은이 뭐냐니까 집인데 12억짜리인데 부부가 균등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재산도 반드시 나눠야 돼. 균등이면 각각 금액을 따지면 6억밖에 안 되거든. 6억이 초과되지 않잖아. 그 집은 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집이라도 공시가격 12억, 공시가격 12억이면 현실 거래가액은 15억, 16억짜리입니다. 그 15억, 16억짜리 집을 취득해도 부부의 공동소유로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 한 사람이 이걸 샀다면 종부세 내잖아. 그리고 양도소득 고가주택이 기준시가 9억이거든. 그 9억 넘어요. 그 집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자체가 상당히 줍니다. 왜? 소득 금액을 반씩 나누거든. 반씩 나누면 세율이 밑으로 떨어지거든. 세부담이 적어지거든. 그 집을 살 때는 부부의 공동 소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집에 애가 어리다 자녀까지 끼워서 4명 소유 이런 식으로 할 때 세금은 현저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한자 이름으로 사는 사람 제일 바보고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금 못 내서 진짜 나는 세금 내고 싶다고 온몸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의 공유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매번 묻잖아. 그럼 제 집은 어떻게 돼 있다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는 공유를 안 하냐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몇 푼 더 내지? 차라리 세금 몇 푼 더 내지, 그렇죠? 6억, 자, 요 금액까지. 자, 6억 초과, 5억 초과. 요 금액 꼭 기억합니다. 80억 초과.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세로로 딱 세워보면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그리고 종합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 별도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의 대상의 합산액을 구한 다음 이 별도 토지는 얼마를 빼면 됩니까? 얼마까지는 재산세를 내요?
별도 토지 얼마까지 냅니까? 80억. 80억 빼버리고 나면은 초과되는 금액 나오죠? 여기도 마이너스 5억 빼면 되고, 여기도 6억 빼면 됩니다. 6억. 이렇게 공제하여 구한 이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까? 이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왜? 지금 공시가격이거든. 공시가격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법에 따라 공시되는 금액,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등이야. 시가 표준액이야. 재산세가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삼습니까? 재산세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구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 표준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이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는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하여 구한 이 금액을 과세 표준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럼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얼마냐고? 재산세는 주택은 60, 주택이 아닌 건 70, 주택과 주택 이외를 구분하고 있지만 얘는 무조건 80, 주택, 토지 구분 없이 무조건 80. 제가 이렇게 주택, 토지 구분 없이 적는 이유는 재산세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80이야. 그래서 항상 공정시장 가액비율 때는 60, 70, 80. 재산세가 주택 60, 아닌 건 70, 종부세는 무조건 8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내는 것이 이렇게 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내는 경우 있거든. 절대 안 돼. 재산세 문제가 나오든 종부세가 나오든 과세 표준을 물으면 반드시 끝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곱하여진다는 이런 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세 표준 나오면 거기다 곱하기 뭐 합니까? 과표 곱하기 세율 해야지. 세율.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액을 구합니다. 근데 이 세율도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도 요 세율도 토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재산세도 합산 토지를 기억할 필요 없다듯이 여기도 토지에 대한 세율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만 알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할 때 주택을 할 때 재산세 봐. 재산세. 재산세가 0.1에서 얼마까지? 0.4까지 0.1, 0.2, 0.3, 0.4 이렇게 몇 배입니까? 4배 차이 나잖아. 4배 차이 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0.1234 그다음 뭐가 돼? 1, 2, 3, 4 그다음 뭐? 5 나와야지. 0.5 여기에서 앞에 재산세가 4배니까 얘도 4배 2%까지 이렇게 5단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따로 보지 말고 한꺼번에 엮어서 0.1234까지고 재산세 그리고 0.5 다시 하면 앞에가 4배였으면 뒤에도 4배 2%까지 이렇게 세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을 구했습니다. 그럼 봐. 난 주택이 있는데 주택 10억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요 10억이 한 개로 10억이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에 울산 중구 있습니까? 네. 중구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간에 야 현명하다. 그렇죠? 남구 남쪽에 있는 거고 동구 동쪽에 있는 거죠. 야 예, 우문현답에서 그렇죠. 우정동은 중구입니까? 네. 옛날 시위버스는 우정동이신데 그렇죠? 우정동. 예, 제가 거기서 맨날 우정동 가서 버스 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나라시 타고 택시 타고 집에 갔거든. 대구에 날아가기 때문에 수업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태화강변에 포장마차 떡 뜯어 마시고 새벽 1시에 가서 그거 가면 이제 대구 가는 택시 부산 택시이기 때문에 그거 타고 갔습니다. 그때 4만 원이었다. 4만
물론 내원책하는 게 아니잖아. 4만원인데 4명 꽉 채우고 가거든. 혼자 타가지고 옆에 쓰러져 있으면 딴 사람 다 타가 결국 달리더라. 쭉 가거든. 길이 바보들 40분을 일할 때 간다. 택시 하나 타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야 될 걸. 그래서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집에 가 새벽 3시에 갔다가 다시 아침 7시 다시 티 나오면서 그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저 자지 그냥. 그래도 집에 자는 거하고 틀리거든. 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차이거든. 밖에 자면 맞거든. 울산 중구에 3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강남에 3억짜리 가지고 있고, 송파에 4억짜리 하나 있고, 이렇게 1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울산 중구에서는 요 3억짜리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받으려고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어디에 주택 얼마짜리 가지고 있는지 울산 중구가 조사 다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3억 전체에 대한 재산세 받습니다. 여기도 받아. 3억 전체에 대해 여기도 받아.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원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가 다 부과돼서 원래 10억이 있으면 이 10억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다 받는 겁니까? 재산세는 얼마까지 받아야 돼요? 6억까지 재산세 받는 거야. 6억까지 재산세를 받고 6억 초과되는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분도 재산세 받았어. 재산세 받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종합부동산세 또 부과하면 같은 성격의 세금을 2번 받는 이중과세가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했던 재산세는 빼줍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종부세만 남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과세 표준이 되는 이 금액에 대하여 부과했던 재산세액은 공제합니다. 이렇게 구한 게 산출세액입니다. 근데 산출세액인데 이게 보유 과정의 세금이잖아. 그럼 재산세와 똑같은 제도가 나와야 돼. 자꾸 올랐다고 해서 세금 많이 받았다가 빠지면 돌려줄 거 아니잖아. 그 산출한 요 세금이 바로 직전 연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했던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분은 부과하지 않겠다. 세부담 상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세부담의 상한이 무조건 100분의 150. 얘도 토지, 주택 관계없이 세부담의 상한. 역시 주택, 토지 구분 없이 100분의 150. 작년 납부한 세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어봐. 토지에 대한 세율이라는 거 빼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교재는 주택에 대한 과세 다 끝나고 토지에 대한 과세 나오지만 차이점이라고 해봐요. 세율밖에 차이 없어. 근데 토지에 대한 세율은 안 묻거든 또. 그럼 결국은 요 금액.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요거 괄호 딱 펴놓고 요거 기역, 요거 니연, 요거 디귿, 요거 리열, 요거 미음, 괄호 다 펴놓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들이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보라는 뭐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낼 수 있는 게 단계거든. 합한 금액에서 얼마 뺍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금액이 과표가 아니다. 이를 과표하려면 비율을 곱하는데 비율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세액을 구할 때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 얼마입니까? 그 다음 세액에다가 산출세액을 하면 뭘 빼야 됩니까? 이거 묻는 게 단계마다 묻는 거야. 지금부터 요 내용을 보시면 돼. 요 내용을. 딱 요 내용이 시험에 거의 앞에 있는 대상인가 요겁니다. 시험 문제는 대상인가 아닌가, 그 다음 얼마를 초과해야 내는가, 세액 산출할 때 이 과정,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끝이야 실제로. 그 다음 부가와 징수가 문제가 되거든.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대상인가 아닌가,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어차피 요 내용 보면 납세 의무를 알고 있으니까 대상인가 여부와 그 다음 요 세액 산출하는 과정의 흐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거 말고 이제 우리 교재 보면은 135쪽에 이런 게 있어요. 합산 배제 임대주택,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는 그런 게 없는데 주택만큼은, 토지는 그런 게 없는데 주택만큼은 분명히 주택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요 주택의 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니까 1번 무슨 법에 따른 민간주택, 무슨 법에 따른 뭐 이런 거 하십시오. 그냥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거 합산하지 않는다. 그냥 뭉뚱그려 보시면 돼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은 합산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말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밑에 참고해 놓은 임대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가 쭉 나오지만 그 봐요. 교재가 보면 저 뒷장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걸 내 가지고 다 알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그 양반 자체가 또라이입니다. 딱 한 번 이 지문 낸 적이 있어. 전용 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 어쩌고저쩌고 딱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틀려라고 낸 겁니다. 그 지문 자체가. 그런 문제를 맞추라고 낸 게 아니거든. 당신 이거 다 알고 있는가? 이거 내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 아닙니다. 제가 매가지 시험 문제 가운데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있고 설마 이것까지 맞추겠냐? 이렇게 내는 문제 있거든.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있어 분명히. 이거는 모르겠지 이런 문제 있거든. 이걸 틀렸다고 불합격하고 이건 아니라 맞추라고 낸 문제를 못 맞추면 그게 불합격이야.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과감히 틀려주면 됩니다. 내가 100점 맞았다. 출제하면 되게 좋아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짜쓰기 사람 무시하게 틀리라고 낸 게 왜 맞춰 이걸? 이런 거거든. 제일 이상한 놈들이 수능 만점 맞고 이런 놈들. 아 진짜 기분 나빠. 우리 때 보니까 수능 만점 말고 딱 그럼 수능 전체 수석이 딱 3개 틀렸더라고. 3개. 오직 3개 틀렸대. 국사 1개 틀렸고 국민율 1개 틀렸고 국토지리 1개 틀렸더라고. 이 양반은 얘는 앞으로 출세할지 몰라도 애국심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때는 다 쳤거든. 세계지리 있거든. 인문지리. 세계지리는 다 맞춘데 국토지리는 틀려요. 세계사는 다 맞춘데 국사는 틀려. 인간도 안 돼. 의식, 윤리도 틀려. 애국심도 없고 인간성도 안 되고 어쨌든 나는 이런 건 대충 다 맞춰. 국어도 웬만하면 다 맞춘데 영어 틀리고 뭐 이러지. 인간미가 보이잖아.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는 되는데 영어가 잘 안 되고 그런 거지. 뭘 그래 봐 또. 자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137쪽 기타 합산 배제되는 주택 137쪽에 기타 합산하지 않는 주택 어떤 것이냐 보니까 이것도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쭉 넘어가니까 뭐 17번 등등등 뒤에까지 계속 17번까지 있지만 이거 역시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1번 자기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흔히 말하는 사택입니다. 사택. 여러분은 종업원들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택 이런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2번도 기숙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에 뭐 기숙사가 있고 주택 많구나 학교에 기숙사 있고 주택 많구나 불이익받아야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다가 이제 미분양되어서 가지고 있다고 주택 많다 불이익받자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아시죠? 우리 아파트 가면 아파트에 뭐 놀이방, 타가수정 있지 않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이런 것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 뭔가 애들에 대한 보육이 되지. 우리 어린이집도 좀 괜찮은 데 가려면 줄 섭니다. 어린이집도. 특히 유치원은 좀 괜찮은 데 가려니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 어릴 때니까 투인입니다. 그렇죠? 상둥인데 같은 유치원에 딱 밀어넣는데 집 옆에 뭐 무슨 전문대 부설 유치원에 밀었는데 한 놈을 대고 한 놈을 떨어졌더라고. 그 둘 다 안 보낸다고. 됐네도 뺀다고 하니까 군장이 잠시 보재가지고 한번 일단 한 명 됐으니까 우선순위를 줄 테니까 기다려 보랍니다. 후보 순위 1, 2, 3위에 넣을 테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넣어주더라고. 들어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래. 중학교 딱 들어가는데 학교가 갈라지더라고. 학교가. 한 놈은 남자종학인데 한 놈은 남녀공학 되더라고. 교육청에 갔습니다. 붙여달라고. 붙여줍니다.
원래 쌍둥이는 학교가 다르면 교실에 가서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해주면 신청하면 붙여줍니다. 왜? 학교가 다르면 오는 시간 틀리고 틀리면 부모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 고등학교도 갈라지게 또 붙여달라 했습니다. 남녀공학 다 빼쁘고 남자 학교만. 이놈들이 눈 돌아가거든. 그래서 그랬던 기억나는데 어쨌든 이게 가정어린이집 이런 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라도 많아야 뭔가 유아들에 대한 보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입니다. 앞에 내용은 3번은 그냥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해서 현재 미분양된 거고, 그 밑에 거는 내가 아파트 건설하는데 내가 타일 집어넣어서 타일 공사해 줬는데 나중에 미분양됐다고 돈 없다고 아파트로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받았다. 그 미분양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가지고 있다고 불이익받자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쭉 이제 뭐 7번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문화재 주택, 그뒤에 뭐 노인주택, 향교주택 등등등 쭉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만 뭐 1번 사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 아니면 문화재주택 등 이런 것은 합산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요 내용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낸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문 가운데 한두 개씩을 집어넣어서 묻는 지문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도 지금 한 문제로 내거나 할 일 없습니다. 없는데 지문 안에 한 개 정도 내더라도 방금 보았던 그 앞에 있는 1, 2, 3, 4, 한 6, 7번 이 정도 쓰니지 저 뒤에 15번, 16번까지 다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 자, 원래 주택을 쭉 보니까 교재가 134쪽을 보면 주택에 대한 과세에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과세 표준에 두 번째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이런 말 나온 거 있죠. 그 1세대 1주택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 특례. 자, 1세대 1주택의 특례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특례를 보기 전에 어떤 특례가 있는가 이걸 보기 전에 1세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인데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봐야 될 것이 앞부분 넘어가서 131쪽 세대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세대. 1세대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1세대가 되려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이래 시작합니다. 원래 세대가 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 2번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나이가 30 이상이라면 현재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면 현재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는 30 미만이라도 하는 말은 생략되어 있어 30 미만이라도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0세 미만이라도 독립세대 인정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중요하거나가 아니고 과거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할 때 딱 한 번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배우자와 없는 경우 현재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오케이. 딱 한 번 고지문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 그 다음에 3번 나오겠죠. 자, 이거 볼게요. 3번요. 원래는 1세대 1주택일 때 특례가 인정됩니다. 1주택일 때. 그런데 2주택이라도 자 예외가 이래요. 혼인으로 인해서 혼인하여서 1세대가 2주택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그다음 노부모를 동거 복양하려고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동거 복양하기 위해서 합가하여 복양하기 위해서 합쳤다. 세대를 합쳐서 졸지에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든지. 요거는 지금 2주택이잖아. 요거 양도소득세 할 때가 나오죠. 양도소득세도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이런 경우는 2주택이라 해도
몇 년 안에 팔면 된다고 비웠습니까? 1, 2월 달에? 5년 안에. 요것도 똑같아. 이 두 가지 경우는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이 두 가지는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각각 독립세대니까 따로따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놈부터 봅니다. 먼저 1세대 개념은 그래도 혼인 그리고 노모 복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된 경우는 2주택이라도 5년 동안만큼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한다는 사실.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은 어떤 특례가 인정되는가 하니까 1세대 1주택은 첫 번째 3억 원의 기초공제가 인정됩니다. 3억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원래 주택은 뭐예요? 원래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됩니까? 얼마를 공제해야 되죠 원래? 6억.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되면 3억 원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6억을 공제합니다. 그렇게 교재 봐 이제. 제자리 주택 가서 134쪽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인 경우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그 금액에 이제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런 식으로 하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3억 원의 기초적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은 합산액에서 얼마를 뺀다는 이야기죠? 9억을.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일 안 하고 시험 문제 낼 때는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구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9억을 곱하여서 남는 금액이 9억을 빼서 남는 금액 나오려면 합산액이 적어도 얼마 돼야 돼? 9억은 초과해야지. 그 납세액 문제 물을 때 원래는 6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하지만 1세대 1주택 물으면 결과적으로 합산액이 9억이 초과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말 앞쪽 뒤비는 거 똑같고 다 뒤집으면 똑같은 말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딱 요렇게 끝나버리는데 뒷장을 쭉 넘어가 보면 140쪽에 세율, 그 다음 세액의 계산, 일반 주택은 주택가액에서 6억을 빼서 80% 곱하여 나온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재산세액을 빼고 이렇게 하는데 1세대 1주택은 3억 원을 뺀 다음 6억을 빼서 그 다음 똑같다가 재산세액을 뺀 다음 자 요거 이제 여기에다가 있죠. 재산세액을 뺀 다음 산출세액 구하면 요 산출세액에다가 마이너스 두 가지 연령별 공제, 연령별에 대한 공제와 그 다음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기간별 공제 두 가지가 공제가 됩니다. 연령별 공제 얼마 하는가 보니까 두 번째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이다. 얼마 준답니까? 산출세액의 10% 뺀다고. 산출세액의 10% 공제해 줍니다. 65세 이상이다. 얼마 한다고? 20%. 70세 이상이다. 얼마 합니까? 30% 이렇게 공제합니다. 연령별 공제하는 이유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집 하나밖에 없는데 나이가 현재 연세가 예를 들어 70세입니다. 70세면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죠. 흔히 말하는 노동할 수 있는 근로연령에서 일단 벗어났잖아. 소득은 생기지 않는데 집은 한 개밖에 없는데 가액이 비싸다고 매년마다 몇백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면 그 집에 살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잖아.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된다.
허리만 생산 연령 인구가 생산 연령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기에 대하여 해주겠다. 또 하나밖에 없는데 집이 한 20억씩 돼요. 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초창기에 참 문제가 된 겁니다. 20억짜리니까 와 진짜 비싼 집 가지고 있네. 근데 뭐라 합니까? 하우스푸어 있잖아. 하우스푸어. 집 가지고 있는 가난뱅이 있잖아. 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양반도 처음에 저 대치동에 엄마가 아빠 몰래 사줬던 집이 있거든. 엄마 아파트. 엄마가 아빠 몰래 샀던 집이 있어. 엄마 아파트. 이거 초창기에 분양할 때 1200만 원 분양했습니다. 이거 32평 아파트 최초 분양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또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한보에서 있거든. 정태수 씨가 여기 성공하면서 이름 뜨기 시작했잖아. 그것도 강남 개발한다는 걸 이 양반 한보에 정태수 씨가 원래 세무공무원 출신이거든. 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대량으로 사고 그 당시까지는 이게 전부 진흙탕입니다. 이게 비 쏟아지 비 오면 완전 흙탕물 돼가지고 양재천 범람하고 그냥 완전 진흙탕 되고 이랬거든. 여기다 땅을 사가 대량으로 땅 매입한 후 그 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강남 개발되면서 말을 붙습니다. 그래도 너무 외지거든. 강남 개발되면 아직도 강남하면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쪽이지. 강남, 개포동 이런 거 안 했죠. 제가 개포동 뭐라 준말다?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개포동이 됐었는데 강남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전부. 근데 이 양반 얘기를 하다가 초창기에는 이명박 씨 그때 현대가 사장하고 이럴 때 그때는 이제 강변 쪽에 압구정도 처음 짓거든. 그때는 미나리 깡하고 뭐 모래사장이 짓고 이랬는데 이 양반은 거기보다 너무 멀어. 이건 또 미달내기 시작하는 거야. 또 샤바샤바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200만 들어가서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나 나이 30에 이 집 처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나이 70 얼마 됐다 40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근데 문제는 15억씩 20억씩 대뿐 거야 이제. 투기꾼이 다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도 당신 집 비싸네. 누가 거기 살아? 그냥 나가. 이렇게 보니까 참 문제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제도가 이였거든. 조합은 당신이 장기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기간만큼의 공제를 해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장기 보유에 대한 기간별 공제 나오면서 기간별 공제 5년 이상 보유했다. 얼마 한답니까? 산출세기 20%. 10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럼 산출세기 얼마? 40% 이렇게 합니다. 요거 때문에 또 틀리게 해요. 양도소득세가 하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가 되거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되면 공제가 돼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장기 보유의 공제는 5년 이상은 보유돼야만 공제 적용을 인정하고 있거든. 그럼 나는 나이가 여기에 해당되면서 기간별도 여기에 해당된다. 중복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네, 중복 공제가 가능하거든.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밑에 이제 뭐 세부담에 상한선 나온다고. 그럼 토지도 똑같습니다. 세율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거든. 하는 김에 종부세 끝낼까? 달아놓읍시다. 144쪽 신고납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왜? 요걸 한번 또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한 내용이 머리에 좀 떠오르기도 하고 설명도 되거든. 다른 끝내보고 양도소득세 넘어가면 우리 수강생들 머리 구조가 참 그렇더라고. 취득세 딱 끝나고 등록 시작하면 취득세 까맣게 잊어버리고 등록세 넣으면 또 앞에 딱 까맣게 잊으니까 일단 끝다리를 달아놓고 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